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 북진지 초토화 해외에서 성능, 안정성 인정받아 수출 확대 K9A1 등 개량도 지속 화력 강화, 자동화 메이드 인 코리아 선두주자 수출 지속. 쇠망치, 천둥, 파도, 신.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국산 자주포인 K9의 수출명입니다. K9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화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기술로 10여 년간 개발해 2000년부터 전력화한 명품 무기입니다. 10년인 2010년 11월 K9는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군은 당시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의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붓습니다. 전체 자주포 6문 중 2문이 공격을 받아 이상을 일으켰고 1문은 기습 공격 직전 훈련 중 불발탄 문제로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K9 반격에 아팠던 부빈한 대남 전단 날려. 그러나 3문이 즉각 반격하고 적이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1문의 수리를 마쳐 3문이 북한군 주력이 있는 무도 진지를 초토화했습니다. 반격이 얼마나 아팠는지 북한은 2013년 날린 대남 전단에 포격전 당시 연평부대장이었던 이승도 현 해병대 사령관 얼굴을 그려놓고 사형 선고라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적이 기습 공격으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주변이 불바다가 된 와중에도 K9는 불과 13분 만에 반격에 나서 주한 미군 수뇌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분이 길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당시 대포병 레이더가 북한군 사격 원점을 제대로 잡지 못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반격으로 평가해야 할 겁니다. K9 자주포는 155mm 구경의 52구경장으로 길이 8m에 이르는 포신에서 발사하는 포탄이 최대 40km까지 날아가 적을 타격합니다. K9 개발 당시 세계 최강 자주포로 통했던 독일의 PZH-2000만이 52구경장이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적이 공격을 받고도 신속한 반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장치와 포탄 장전장치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첫 사격 명령을 받고 길게는 11분까지 걸리는 기존 포의 초탄 발사 시간을 짧게는 30초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1문은 일반 곡사포의 3배 이상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 또 자동화 명품 무기 발전의 끝은 발사각을 달리해 3발의 탄을 동시에 한 곳에 떨어지게 하는 동시탄착 사격도 K9의 자랑거리입니다. 최대 1000마력의 강한 힘과 시간당 67km의 주행 능력을 갖춰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은 물론 평원,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K9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군이 초도 물량으로 도입한 K9A1은 디지털 지도를 내장한 자동사격 통제장치와 위치정보 시스템을 장착하고 보조동력 장치를 도입해 엔진 운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후 사거리 연장과 사격 속도 단축은 물론 시스템 무인화를 계속 진행해 무인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것이 제조사의 목표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미 2006년 탄약을 자동 장전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차 양선에 성공해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인형 자주포 개발도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자동화를 더욱 강화한 K9A2 성능 개선 사업도 순항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에 500문 이상이 배치돼 안정성을 인정받은 데다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실전 경험을 얻어 K9에 주목하는 국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을 자신들의 일방적 승리라고 주장했지만 포격전 경험은 오히려 K9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나비 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독일 PZH-2000보다 높은 수출 실적으로 2001년 터키 현지 생산을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총 600문을 판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신종 확산으로 글로벌 방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명품 무기인 K9 생산과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K9 바지라 완제품 신문과 현지 생산 90문 등 100문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한 인도 육군은 올해 11월까지 자주포 납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는 41문 추가 납품을 완료하는 등 예정보다 빠르게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난해 11월 K9 비다르 2문과 K10 탄약 운반차 한 대를 운송해 현지 테스트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자주포 24문, 탄약 운반차 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화 디펜스 전문 인력 3명은 유럽의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인 올해 3월 노르웨이 현지에 도착해 자가격리를 마친 뒤 수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덕분에 K9 자주포는 성능에 대한 호평에 이어 생산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쌓이면서 수출국과 수출 물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K9 자주포가 활약을 계속해 세계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더 부각시켜주길 기대합니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 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일부입니다.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따라 GP11개 철수. 특히 군사합의서 부침 자료에는 DMZ 내양 즉 GP가 1km 내 근접해 있는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GP 철수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범 철수 대상 GP 중남북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한 개 GP는 인원과 장비만 철수하고 보존키로 했습니다. 원형이 보존된 남측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동부 전선의 동해안 GP입니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측 GP와 580m 거리에 있습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했던 중부 전선의 까칠봉 GP를 보존키로 했습니다. 까칠봉 GP 역시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0일 남측은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를 굴착기 등을 동원해 완전 철거했고 북측은 일괄 폭파 방식으로 10개 GP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양측을 오가며 불능화된 GP를 검증까지 했습니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DMZ 4개를 만들고 MDA를 평화롭게 이동한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현장 검증을 위해 10여일 동안 개척한 폭 1에서 2m의 오솔길을 평화의 오솔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차 등으로 이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급기야 최근 북한은 남측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최전방 전선의 1호전 투근무책의 격상을 언급하는가 하면 GP의 병력을 재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재 GP 등 DMZ 내 군사시설 정비 작업을 위한 북한군 투입 정황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 GP, 우리 군보다 3배 많이 운용. 남북의 GP 철수는 DMZ의 평화지 대화를 위한 첫 발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양측 2km까지인 DMZ는 유엔군 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을 넘어 비무장 지대 안에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 지역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북한군은 GP 폭파 이전까지 총 282개소의 GP와 관측소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DMZ 내 GP 및 OP는 100여 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에서 2층만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뒀습니다. 이는 우리 군 GP 개념과 북한군의 GP 운용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군 GP는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병력이 상주하지 않은 GP들도 있습니다. 그 후방에 있는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GOP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과 경계 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민경초소라고 부르는 사단 민경대대 GP 역시 경계병이 상주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상주하지 않은 민경초소는 일반 GP와 달리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비워뒀던 초소에 시병력이 완편될 경우 이는 우리 군 GP 운용 개념과는 다른 GP가 됩니다. 북한군 교리에 따르면 GP는 우리 GP에 대한 감시와 견제 외에도 유사시 우리 군 GP를 탈환하고 공격부대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맡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GP를 GOP처럼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